10년 넘게 0% 금리를 지켜온 유럽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전격 인상했습니다. 세계 물가 불안의 원인이 된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선을 다시 확대하고 있고요. 고위험군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코로나19에 걸렸습니다. 자, 국제부 뉴스룸 연결할게요. 이승훈 기자. 네, 이승훈입니다. 네, 유럽중앙은행 ECB가 기준금리를 0%에서 0.5%로 0.5%포인트 전격 인상했군요. 네, 유럽중앙은행이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통화 정책 회의를 했습니다. 예. 그 자리에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그동안 유지하던 0% 금리 기조 포기한 겁니다. 자, 이에 따라서 마이너스 금리였던 수신금리는 이제 0%가 됐고요. 한계 대출 금리는 0.75%가 됐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이렇게 인상한 거는요, 지난 2011년 7월, 그러니까 11년 만입니다. 예. 자, 지난달 회의에서 유럽의 인플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0.25%포인트 인상하자, 이런 원칙 정했는데요. 예. 그 방침 바꿔서 그 2배에 달하는 빅 스텝 밟은 겁니다. 유로화를 사용하는 나라, 유로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9개 나라인데요. 예. 자, 이들 나라의 소비자 물가 1년 전보다 8.6% 뛰어서 역대 최고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미국도 심각한 인플레이션으로 걱정이 많습니다. 그나마 낫다던 고용마저도 흔들리고 있다고요. 지난주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요, 25만 건 넘었습니다. 예. 전주보다는 한 주 전보다는 10,000건 가까이 늘었는데요. 3주 연속 증가세, 또 8개월 만에 가장 많은 실업수당 신청이라고 합니다. 또 전문가들의 전망치가 24만 건 정도였는데요. 그걸 웃도는 정말 걱정되는 성적표입니다. 못 받아도요,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이른바 계속 실업수당 청구건이라고 하거든요. 예. 이게 한 주 만에 5만 건이 늘어서 138만 건에 달하고 있는데요. 자, 미국 언론은 이걸 두고서 노동시장이 지금 약해진 신호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불안을 제공한 원인이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인데요. 러시아가 전선을 다시 확대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전력을 쏟던 러시아, 예. 최근 우크라이나 전역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요, 우크라이나 남부 도시 미콜라이오에 강한 러시아군의 대규모 폭격 장면 보셨어요. 예. 그 공격에 적어도 5명 숨지고요, 17명 정도가 또 다쳤다고 합니다. 자, 제2의 도시 하르키우입니다. 그곳에도 다연장 로켓 공격이 가해졌습니다. 보시는 화면 바로 하르키우인데요. 예.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기다리던 사람들, 많은 민간인 숨지고 다쳤습니다. 저 제2의 도시 하르키우는 한때 러시아군이 떠나고 평화를 찾은 곳 아닙니까? 그런데 최근 한 달 새요, 매일 로켓 폭격, 포탄 공격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러시아와 가장 가까운 나라가 벨라루스인데 벨라루스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핵전쟁을 하지 않으려면 전쟁을 빨리 끝내야 한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벨라루스의 대통령은 바로 루카셴코입니다. 예. 자, 러시아의 뜻을 말씀하신 대로 잘 에둘러 전하고 난 그런 인물에서 관심이 가는 인물인데요. 벨라루스 대통령이 AFP 통신 기자와 만났어요. 그러면서 한 말이, 우크라이나 전쟁 너머에는 핵전쟁이 도사리고 있다. 예. 거기까지 가지 않으면 지금 전쟁 끝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고처럼 들리죠? 또 하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제 러시아 통제로 넘어간 동남부 지역은 이제 잃어버린 걸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 주장도 했습니다. 예. 러시아가 지금 짜고 있는 출구 전략에 큰 줄기가 엿보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렇군요. 연장선상일까요? 전선이 확대되는 한편에서도 또 다른 한편에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의 곡물 수출 협상이 타결됐다고요? 오늘 관심이 가는 뉴스였죠? 예. 자, 협상이 이렇게 타결했다는 소식은요, 튀르키예 대통령실이 전했어요. 이스탄불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튀르키예, 또 여기에 UN, 이렇게 4개 대표단이 모여서 협상을 했는데, 예. 잘 끝나서, 자, 유엔이 제안한 곡물 수출 합의문, 이거 곧 서명할 거라는 겁니다. 우크라이나에는 지금 현재 러시아 침공 뒤에 흑해 바닷길이 봉쇄가 되면서 수출길이 막힌 곡물 한 2천만 톤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 곡물들 지금 썩어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자, 또 그 때문에 아프리카, 중동 등 가야 되는 식량이었거든요. 이게 막히면서 식량난 겪고 있고요. 그 여파로 지금 세계 곡물 가격은 요동치고 있습니다. 예. 이번 합의에 미국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뭐 예상한 수준 정도입니다. 예. 이번 협상 타결 소식 환영한다. 하지만
러시아가 그 약속 과연 지킬지는 조금 더 두고 보겠다는 게 미국 얘기입니다. 관련 브리핑은 미 국무부 대변인이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올해로 79살로 고령인 조 바이든 대통령 코로나19에 걸렸다면서요. 바이든 대통령은요 어제부터였습니다. 간간히 마른 기침하고 또 피로감도 보였다고 하는데요. 예. 자, PCR 검사로 확진 판정 받았습니다. 하지만 뭐 증상은 아주 가볍다는 게 백악관 설명입니다. 예. 1942년생.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의 나이로는 올해 79살이 되겠죠. 바이든 대통령 고위험군입니다. 또 4차 접종까지 마쳤으니까 돌파 감염 사례라고 볼 수도 있겠죠. 예. 영부인 질 바이든 여사죠. 음성 판정 받았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이 고령이라서 건강 걱정이 큰데 정작 본인은 자신은 괜찮다 이런 메시지를 직접 전했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요 자신의 집무 사진 그리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예. 자 트위터에서 전했는데요. 나는 잘 지내고 있다. 또 여러분 염려에 감사하다. 그리고 이번 확진으로 나는 몇 해승사를 취소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일에 유감을 표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뭐 미국 대통령에게서 미국 사람들이 받은 가장 강한 메시지 미국은 지금 코로나 재확산의 한복판에 있고 또 누구도 피할 수 없다 뭐 그런 얘기일 겁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 이승훈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